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고 1 내신 설명회 앞으로 서영고 1 내신을 담당하게 될 이진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간략히 고수 국어 학원에 대한 소개를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영고 1 내신에 관련된 설명을 쭉 하면서 고수 에듀 국어가 어떻게 서영고 1 학생들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 저희들 강사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신 분석, 기출 경향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신 대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프로그램 소개, 첫 번째는 저희 이진용, 저의 누적 커리어에 대한 소개를 들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업 교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클리닉에 관련된 순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먼저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KT그룹 중고등학생 온라인 멘토링 분당 지역에 이제 학생들의 이런 학업, 진로에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학생을 가졌습니다. 또한 서초구 쪽에서 중등부, 고등부 전임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분당 국어 전임 강사로서 여러분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래가 조금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람과 학생 모두로 대우하는 교사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철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생으로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떤 학습의 속도와 그리고 기본 밑바탕인 배경 지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커리어로 가르쳐도 학생의 성장 속도나 발달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개별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 가능한 학업서 성취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학원이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야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학생의 개인적인 발달 차이를 고려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격적인 기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영고 기출 경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부 작품 출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교과서 본문에 소개된 작품과 다른 작품 간의 표현상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제도 자주 되고요. 또한 타 외부 작품이 갑자기 깜빡이 신호도 없이 바로 여러분들 돌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학 감상 능력을 통해서 외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능형 문제와 같이 작품과 작품 간의 공통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상호 텍스트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학 파트와 문법 파트의 난도가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보기에 길이를 길게 빼버려서 학생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냐는 부담감을 늘리기도 하고요. 또한 이 문학 파트뿐만 아니라 문법 파트도 조건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줌으로써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지문을 길게 빼기도 합니다. 타 작품과의 연계를 그렇게 공장마냥 찍어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배웠던 교과서 본문이 나오면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문제를 쳐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거니까, 내가 다뤘던 작품이니까. 작품의 디테일을 굳이 보지 않아도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처리가 가능한데 타 작품은 그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독즉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만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이전보다는 살짝 줄어든 상태이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이런 외부 작품이나 혹은 의문 파트 이렇게 중간을 기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의문 문제에 대한 조건을 생기게 바꿔서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출 경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기출 경향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자 해요. 먼저 기존 작품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영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점 갈래, 서사 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인데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사분법에 의한 갈래를 먼저 배워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갈래의 작품이 가진 표현상의 특징, 소설이라면 서술상의 특징 등을 다 체크하고 암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작품과 견주어도 흔들리지 않게끔 탄탄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학 감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능형 지문같이 득쪽 직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줄 알아고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학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탄탄한 문법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또한 지문이 길어도, 보기 지문이 길어도 당황하지 않고 조건을 쳐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의문 문제에서 서술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에 대한 조건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 대입법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과서 작품의 이해를 일단 꽉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을 일단 본격적으로 건들기 전에 교과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히 높여놓고 가야 외부 작품을 건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기존 작품과 외부 작품을 연계해서 냅니다. 연결고리의 첫 번째 디딤돌인 기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외부 작품은 당연히 건들 수가 없겠죠. 또한 기본적인 문학 개념을 꽉 잡아야 합니다. 외부 작품 해석 시 요구되는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외부 작품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개념을 산출하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문학과 문법인은 한 번 배운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실전 개념까지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시험 당일까지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반복해서 산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과 같은 기출문제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 가지고 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대비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외부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연계성도 굉장히 높은 시험이다 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타 작품과 연계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래,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다고. 그러면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야?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칠 거야? 궁금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저는 제 기준은 제 교재는 총 4스텝이라는 교재로 들어가는데요. 기존 커리도 딱 교재와 똑같이 4스텝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학습입니다. 단어별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험에 나올 기출 개념까지 뭐 한다? 다 씹어먹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나 목표 활동, 뭐 단원 다지기까지 싹 다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후에는 판서를 반영한 미니 테스트로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혹시 수업 시간이 졸거나, 혹시 수업 시간 멍 때리지 않은지까지 점검합니다. 만약에 미니 테스트를 일정 기준 이상 통과하지 못하면 저는 학생을 귀가 좋지 않을 겁니다. 계속 미니 테스트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봤던 미니 테스트는 애들이 답을 다 외우지 않나요? 틀린 거 안다면 고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지나 미니 테스트 학생들 갖고 와요. 그러면 틀린 게 있으면 알려줘요. 또 10개 중에 2개 틀렸네? 고쳐와라. 뭐 틀렸는지 알려줄 거야. 왜? 너가 맞은 개념을 확신할 수 있는지까지 나한테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귀가 좋지 않은 부분에서는 학부모님과 좀 더 상담을 해서 제가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필요한다. 그래서 수업을 확실하게 키워드를 익히고 갈 수 있도록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도를 통한 복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교재의 복습을 위한 개념 구조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에 제가 수업 교재 관련해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구조도란을 통해서 수업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개념 구조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한 제출한 구조도에 대해서 1대1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클리닉 시간대에, 이 차후 주중에 나오는 클리닉 시간대에 제가 1대1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학생이 조금 시간이 급하다 한다면 카톡이나 전화로도 충분히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클리닉 시간 때 대비해 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을 통한 개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옵션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빈칸 학습지를 통해서 산출 훈련을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까지 복습을 시킬 거고요. 만약에 빈칸 학습지랑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했는데 그 복습량이 누가보다 현저히 적은 것 같아. 빈칸 잘 못 채워. 문제 잘 못 풀어. 그러면 개념 구조도까지 작성하고 반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학습하고 학생 스스로 복습하고 학원에서 한 번 더 복습해주고 마지막에 이후의 수업 구조도를 통한 복습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제가 매회 수업마다 앞서 배운 회차의 수업들을 한 판으로 모아서 누적 구조도를 작성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앞 시간에 함수를 배웠어. 종교시 함수를 배웠어. 그 뒷 시간에는 의문을 배웠고 지금 시간에는 만약에 유능길의 장말을 배운다 치면은 앞 시간에 함수와 의문의 키워드를 포함한 구조들을 먼저 작성해서 애들한테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유능길의 장말에 대한 진도를 써야 됩니다. 다만 구조도 작성은 키워드가 쌓여갈수록 간략하게 진행해서 10분에서 15분만 컷을 딱 만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진도 잘 나갈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할 겁니다. 시험 시즌주에는 구조도 통합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학생들이 본인만의 구조도 한 판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 범위, 전범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는 제가 수업 교재 시간 때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본인만의 시험전에 한 판을 만들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수업 교재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제가 개념 원리에 들어가는 원 스텝을 개념의 시그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개념의 시그마냐? 시그마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연속된 총합의 개념을 시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기존의 단원의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개념을 얹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취약점 부분들을 하나하나 옮겨서 한 판을 만들기 때문에 개념의 시그마. 개념을 모아 하나의 뭘 만든다? 총합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의 주요 포인트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두 번째 중합 개념을 연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구조를 통한 복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 기출 개념 수업입니다. 최근 3개년의 기출을 모두 보고 가게끔 제가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원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할 때와 그리고 그 작품이 들어간 다음에 기출 포인트를 따로 체크해야 하는 식으로 제공해서 빈칸 학습지를 아이들한테 연습을 드릴 거고요.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미니 테스트에서 이런 기출 키워드를 중요한 테스트 안에 반영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했는지까지 점검을 시킬 겁니다. 자, 두 번째, 중학개념 연계입니다. 아마 예비고일 커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예비고일 커리를 듣는 이유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함도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중학개념, 고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중학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1 넘어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학개념 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비고일 커리였죠. 그래서 그 예비고일 커리를 잘 이행하고 들은 친구가 고1 넘어와도 적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개념을 보통 예비고일 커리 1주차 때 배워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배운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3월 모고는 언제 있다? 3월달 초중에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처음 얼마나 길죠? 2달, 3달 되는 거죠. 그럼 본격적인 내신 시험이 시작되는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억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학개념,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중학개념을 당연히 연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원의 기본 개념 학습에 있는 이런 중학개념을 날개 형식으로 같이 넣어줬고요. 혹은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그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포인트 한두 가지를 감상전에 체크라고 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기존에 배웠던 개념, 중앙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시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도를 통한 복습인데요. 해당 주차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수업에 대한 구조도 판서를 저랑 같이 작성하면서 누적 복습하고요. 그 다음 수업 이후에는 수업에 대한 구조도 작성을 다음날 자정까지 혹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시까지 숙지로 내려서 클리닉 시간에서 1대1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기본 개념, 학교 선생님의 판서, 기출 선지까지 나중에는 다 만들어서 한 판을 만들 거예요. 예시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 개념을 위주로 들어간다 보면 나중에는 그 위에다 이렇게 기출을 얻습니다. 몇 학년도, 몇 학기, 중간, 기말, 기출.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타자품이 들어갔다, 혹은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를 같은 단자를 인용했다, 혹은 이 부분이 기출 포인트 들어갔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일단 기존에 기출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야 체계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앞에 보면이 고양이에 대한 해상 그 이유, 고양이 모습, 그 다음에 서리법의 기출 포인트 나왔어. 아직 안 나온 게 뭐냐? 이렇게죠. 후렴구에 볼까요? 그러면 저는 혹은 학생들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거? 얘들아, 풀타임 돌았겠네. 시험 나고 하겠네. 혹은 2021학년도에 이게 나왔어. 근데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시험은 2024학년도 시험이란 말이죠. 얘들아, 이거 다시 풀타임 돌았다. 이거 나오겠다. 하는 식으로 같이 학생들과 예측을 하면서 학생들도 내가 개념을 배우는데 이 개념이 기출 개념이었는데 이게 조금 텀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적중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교재는 이전 학원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시험 분석을 해주니까요. 기출을 하면서 같이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분석하니까요. 학생들도 이걸 좀 더 스펀지처럼 쫙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저의 힐링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를 해야만이 학생들의 기존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출된 개념을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출된 예상까지 해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는 내신은 결국 개념을 얼마나 디테일한 요소까지 가져가서 시험 문제들이 꽂을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6주차 되는 시간 동안 한정된 시간 안에 다른 과목도 쳐내느라 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다 보니까 개념의 내면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학원도 많습니다. 1200제, 2000제, 1000제. 나 이만큼 학생들 문제 풀립니다. 근데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의 문제 OX 맞고 틀리네 집중하고 끝낸 경우 많죠.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거는 시험 준비 대비가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할 때라는 생생을 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수치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뭐가 만든다? 구조들을 만들어서 내면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 안 된 개념들은 다 뭐다? 먼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렇게 누적학습과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내면화를 본인과 되게끔 교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수업 교재는 당연히 자체 교재입니다. 제가 잠을 못 자고 만들고 있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자, 마지막 클리닉입니다. 클리닉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고 있어요. 산출, 활용, 보완. 이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먼저 개념의 산출입니다. 이전 주차의 수업 내용을 잡서, 지도서,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총정해서 빈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단 1차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시점을 받은 후에 고치게끔 하고 그 다음에 2차 채점할 때에는 제가 답지를 배부하고 본인이 2차 채점하면서 고칠 수 있게끔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 하나씩가 끝나면은 병역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까지 점검하고요. 만약 문제를 이미 맞지 못한 경우에는 세 번째 활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빈강하고 완벽히 잘했어. 앞에 기출 병역 문제 완벽하게 잘 풀었어. 그러면 굳이 개념 구조 작성은 앞에 저희가 숙제를 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빈칸을 잘 못 채우네. 기출 변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려. 그럼 누가 개념에 비상이 온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개념 구조까지 작성해서 들어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클리닉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2시간 안팎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구조까지 작성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필요한 과정을 할 겁니다. 왜? 개념을 그냥 끝까지 갖고 가야 하니까. 본인이 개념을 갖고 가야 하니까. 그래야 외부 작품이 나오든 문법이 어렵게 나오든 문학이 어렵게 나오든 쳐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서영도님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거? 개념을 확보해서 적응까지 잘 시키면서 쳐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내신 시간표와 개강일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4시부터 10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4시에 오신다고 하시면은 4시에 오셔가지고 수목금 중 하루 4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클리닉 1대1 해주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엄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클리닉이랑 진행이 피드백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10시에서 1시 그리고 일요일 7시에서 10시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타임이 잡혀 있어요. 편하신 시간대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강 일자는 언제? 3월 2주차 3월 9일 날부터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고 1 내신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커리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받고 싶다. 혹은 어떤 이런 수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이 있다. 혹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아래 번호로 상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이 됐든 도강이 됐든 하우스 고민이 됐든 어떤 경우에도 제가 편하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영고 1 내신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